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 교수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받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질문은 자꾸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무섭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 이 말을 들으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상사의 부탁 거절하기 어렵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스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저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칭찬 많이 해주고 참 일 잘하네 누구씨,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계속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일종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때 나한테 일 잘한다 말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는 사람, 그런 상사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쉽지 않죠. 자, 이때 한 가지 먼저 점검할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 10번 부탁한 걸 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10번 부탁하는데 10번 다 거절하는 거가 가능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부탁할 때 다 들어주든지 아니면 다 거절하든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법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라. 이게 제 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상사의 부탁을 지금 들어주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거에 그 밑바탕에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의 환심을 사서 뭔가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거절했을 때 예상되는 그 두려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은가? 내가 어떤 마음,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또 내가 정말 여기서 얻으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마음 쪽이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이 항상 정답이죠. 개개인의 개인차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뭔가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한 가치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해 가는 거, 이런 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개인적인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팁은 뭐냐면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모든 걸 거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일에 대해서도 이거를 100% 상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러이러한데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언제나 나한테 큰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거절의 요령,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을 해야 될 때 가장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정색하면서 아니 그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상사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납니다. 거절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상사의 말에 대한 이해 반응을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누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제가 참 도와드리고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반응을 먼저 보인 다음에 그러면 일단 방어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바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주로 말을 할 때 나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돼서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나로 시작을 해야 되지, 그때 만약에 누구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뭔가 부탁하시는데 정말 당혹스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상당히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이 일의 내용이든 또 실제로 그걸 어떤 의도를 가졌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은 사실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정색하면서 얘기하지 말 것. 또 반대로 뭔가 전곡을 찔러서 누구시는 항상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물론 그럴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은 말하는 태도나 그 톤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해서 DBT라고 하는 그런 그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대인관계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얘기한 게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영어 약자로 FAST라고 합니다. FA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F는 fair에 관한 겁니다. 공정하게 생각하라. 상사의 입장이나 그다음 저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이걸 부탁하는지, 또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인지 공정하게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사의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일단 공정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는 apologies입니다.
이때는 뭔가 거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 크게 사과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유감을 표현하되 지나치게 크게 사과하지는 말라. 그 다음에 S는 stick to your value. 당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 충분히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 부분에 머물러라. Stick to your values.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ruthful. 진실성, 진정성을 보여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어떤 일을 안 하면서도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게 올까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핑계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나중에 발각나게 되면은 지난번에 네가 그런 상황인데 내 걸 안 들어줬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면은 fast입니다. fair하게 양쪽 입장을 함께 고려하라. 그 다음에 apologies. 뭔가 사과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막 죄송하게 사과하지 말고 가벼운 유감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stick, 거기에 대해서 머물러라. 네 번째는 truthful, 진정성을 가지고 하되 거짓된 핑계 이런 거를 남발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